80대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국내 환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어서 감염 경로 확인에 비상에 올렸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의 정박 중인 크루즈선 확진자 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홍콩 등이 전 세계를 보내 자국민들을 귀국시킬 방침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음성 판정자에 한해서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논문이 발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재벌가 자제 등이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 투약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프로포폴 자동 투약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국민분들께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82세 한국인 남성, 이 확진자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소식 이민준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로 나온 확진자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8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환자 중 최고령입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던 이 남성은 며칠 전부터 마른 기침과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동네 병원 2곳을 들린 뒤 어제 오후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의료진이 폐렴 증상을 발견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폐렴 소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병원한테 아침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37.56도 정도의 열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폐렴 소견은 있으신데 다른 산소 치료나 이런 거를 할 정도는 아니고. 이 확진자는 중대본 역학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같이 사는 부인에게는 아직 별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의심 환자는 7,890명으로 이 중 7,3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77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외국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29번째 확진자,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또 환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또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 그 어느 쪽도 달갑지 않은 가능성이라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29번째 확진자는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28명의 환자들이 해외여행 경험과 환자 접촉자로 방역당국의 감시망에 있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방역망에 걸러지지 않은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력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감염 경로, 감염원을 봐야 되는 게 일단 먼저고요. 정부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중앙역학조사팀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은 해외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키트와 음압병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의료진의 발빠른 대처로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역학조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29번째 환자가 거쳐간 응급실에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입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 6명이 병원 내 격리됐고 의료진 등 직원 36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나마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당초 이 확진자는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선별진료소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심해 곧바로 격리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확진자는 14시간 정도 병원에 있었지만 응급실에 머문 시간은 단 4시간이었습니다. CT상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돼서 바로 음압격리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검체 채취 및 검사가 진행이 된 걸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의 경계가 나오자 긴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휴관했던 종로구 노인복지관은 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휴관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앞서 방문했던 동네 병원 2곳도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일본은 초비상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에서는 확진자 70명이 또 나왔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일본 내 감염자는 400명을 돌파했는데요. 특히 택시기사 5명이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불안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70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루즈에서만 3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크루즈 밖에서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난 1월 스미다 강에서 열린 한 유람선 신년회 모임이 전파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 70여 명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우한 출신 중국인 관광객을 접대한 이력이 있는 유람선 종업원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만 5명이 감염되면서 이들이 도쿄 도심을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東京都在住の70歳代の男性であります。タクシー運転手であり、発症後は自宅療養しており、勤務はしていない。 최근 의사와 환자 등 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 와카야마현 병원 등 잇따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코로나 대책회의를 불과 8분 만에 끝냈던 반면 니혼 게이자이 신문 회장 등과의 회식은 3시간 넘게 이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떠다니는 배양 접시라는 악명을 갖게 된 일본 크루즈 안에는 우리 국민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음성 판정이 난 우리 국민들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인 승객들도 자국 전세기를 타고 탈출합니다. 윤수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격리된 크루즈 안에서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본인 다음으로 많은 380여 명의 미국인 탑승자들이 이르면 오늘 밤 크루즈를 떠납니다. 이들을 실어갈 전세기 2대가 오늘 일본에 도착합니다. We got to the point where now we're looking at it that way. Be back in the U.S., a little closer to home, but just having to go through another 14 days. 그러나 미국에 도착해도 곧바로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면 추가 검진을 받고 격리시설에서 또 2주간 격리됩니다. And so that's very tough because we're business owners. And arranging, our house being taken care of, our animals being taken care of, and work being done.
미국이 자국민을 철수시킨다는 소식에 다른 외국인 탑승자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The last communication we had from our government was a number of days ago. So we're feeling a little abandoned here.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홍콩, 대만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불만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전세기 탑승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탑승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본토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바다에서 2주간 떠돌다 그제 캄보디아에 입항한 또 다른 미국 크루즈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입항을 거부할 때 캄보디아 정부가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만 바로 이 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만세를 부르며 부두에 내리는 웨스테르담 승객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입항을 거부한 나라들을 비난하며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환영했습니다. 크루즈 탑승자 전원을 검사했으니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캄보디아 땅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미국인 승객 한 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그제 배에서 내린 뒤 항공편으로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145명 중 한 명입니다. 여성의 남편 역시 관찰 대상으로 격리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혹감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항공사들로 불똥이 튀는 분위기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은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태우려던 크루즈 승객 11명의 탑승을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테르담의 전체 탑승자 2,200여 명 중 일부는 아직 캄보디아에, 800명가량은 이미 캄보디아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we're going to the beach now on a shuttle, which the ship are providing, and we're coming back this afternoon. And I think tomorrow we'll probably be leaving. 승객들이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제2의 크루즈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분초를 다투며 전염병과 싸우는 현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또 사태를 수습할 간부가 외국으로 도망가고 지금 중국 지도층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옛날과 다른 건 이게 SNS로 퍼진다는 거죠.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남성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코로나19 방역 요원에게 짜증을 냅니다. 현직 경찰인 이 남성의 막무가내 행동에 방역 요원들은 지방정부에까지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한 여성은 발열 검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한 공무원이 방문객 등록을 거부하자 보안요원이 강하게 맞섭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고위직 퇴직 관료는 일반 병원은 못 가겠다고 버티다 격리됐습니다. 그나마도 응급차가 아닌 공무용 차량이 가서 태우고 갔습니다. 중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600명을 훌쩍 넘었고 중증 환자는 10,000명을 넘겼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역 현장 시찰에 나서는 등 중국 지도부가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벼락치기로 지은 우한 임시병동에서 물이 새는 것이라며 SNS에 돌고 있는 영상입니다. 중국은 반박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 내부 실태를 폭로한 인사들도 연달아 실종되고 있지만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통제된 정보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5、6、7、8，有8个。刚才3个，现在几分钟？5分钟吧，现在已经8个了，又来了一个，来2个。 시신 여러 구를 한 차에 싣고 가는 모습 등 우한의 참혹한 실상을 폭로했던 시민 판빙. 공안에 불려가 경고를 받기도 했던 그가 최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6、7个这样的都是防护服穿好了的，就要我跟他走，知道吧？就说这个要去给我这个。 정부 비판 글을 쓰던 저명한 교수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쓴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에세이에서 이게 내가 쓰는 마지막 작품일 수 있다며 처벌을 예견했습니다. 최초 경고자였던 리원량이 사망한 데 이어 시민 기자 겸 변호사 천추스, 시민 판빙과 쉬장룬 교수까지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畜生不告诉人民1200万的武汉人来抓！大家一定要行动起来，要传播，要把真相传播出去。今天的肺炎，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SNS에는 또 다른 폭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열흘 만에 지은 우한의 임시병동에서 물이 새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은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아직 허가받지 않은 병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증명되진 않았지만 박쥐와 인간의 중간 숙주로 천상갑이 지목됐었죠. 이번엔 우한에 있는 세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조작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 이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에선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일찌감치 제기했습니다. I would note that Wuhan also has China's only biosafety level 4 super laboratory that works with the world's most deadly pathogens to include, yes, coronavirus. 추이텐카입 주미 중국 대사는 미친 소리라며 발끈했지만 최근 실험실 유출설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중국 학계에서 발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난 이공대학 샤오보타오 교수는 이달 초 국제학술 사이트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두 곳을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샤오 교수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곳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화난 수산시장에서 불과 280m 거리에 있는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입니다. 샤오 교수는 이 실험실에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실험용 박쥐를 대거 잡았고 이때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 박쥐도 포함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쥐 세포 조직을 떼어내 연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버려진 오염 물질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갑자기 실험실 관리를 강화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各主管部门也强调要加强对实验室，特别是对病毒的管理，确保生物安全。 현재 샤오 교수의 논문은 사이트에서 내려진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영화배우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죠. 수사 소식입니다. 이 배우를 병원에 소개해준 애경그룹 2세 최승석 전 대표는 70차례 넘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도 내성이 생길 정도로 맞았다, 기계까지 투입됐다. 병원 관계자 진술은 더 충격적입니다. 뉴스에는 당사자 입장이 나오기까지 일단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에는 유명 영화배우 외에도 재벌가 자제와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들은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각각 10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유명 배우를 지난해 초순 또는 중순까지 본 것 같다며 내성이 생길 정도로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이 보는 투약량과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프로포폴이 몇 시간이든 주입되는 기계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적절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습관적으로 맞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유명 배우를 이 병원에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70차례 넘게 투약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병원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명 배우와 재벌가 자제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한강경찰대 소속 39살 유재국 경사. 다리에서 투신한 시민을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뱃속엔 귀한 생명이 찾아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한강에서 투신한 시민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난 고 유재국 경사의 빈소에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고 유재국 경사의 가족과 동료들은 눈물만 흘립니다. 3년 전 유경사와 함께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했던 옛 동료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근무 중에 안전 주의하라고 밥 먹듯이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라서 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투신자 수색 중 교각 돌틈에 몸이 끼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유경사는 지난 2007년 순경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한강경찰대에 배치된 뒤 쉬는 날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운 수영과 잠수 실력으로 매년 수십 명의 시민을 살려냈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 시간이 끝났지만 산소통에 10분 분량의 산소가 남은 것을 발견하고 추가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 더 수색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임신 중인 유경사의 부인은 민감용 경찰청장에게서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 서신을 건네받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은 유경사를 경위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옥조 근정 훈장을 헌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태구민. 네. 태영호 전 공사 얼굴 아닌가요? 네, 태영호 전 공사는 이번 4.15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국회에서 주민등록상 이름, 즉 가명인 태구민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북한이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개명했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도 다 붙였습니다. 태구민의 뜻은 구원할 구의 백성민인데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보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될 걸 예견한 이름 뜻 같기도 한데요. 네. 아예 그냥 주민등록상 이름을 바꾸면 안 되나요? 네, 안 그래도 예. 총선을 계기로 개명을 신청했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이번 총선에는 태구민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태영호란 이름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그럼 저희가 뉴스에서 이제 태구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태영호 전 공사에겐 좋을 겁니다. 예, 태전 공사 지금 어디에 출마할 계획인가요? 태전공사는 수도권 전략공천 대상인데요. 네.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텃밭인 강남, 특히 강남 갑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협이 있을까 봐 이름도 바꿨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유세를 다니며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고 이게 혹시 그 뭐 테러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태전공사는 지금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는 최고 수위의 경호를 받아왔는데요.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경호 인력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출마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경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밝힐 입장이 아니다. 정부 쪽에 물어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입장을 물어보겠다는 정부, 문재인 정부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을 했어요. 네, 태전공사는 북한 비핵화를 머리에 이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히 유지하는 평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한 지금에 와서도 비핵화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것은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태전공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사과하라. 임미리 교수 얘기죠.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에서 고발에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번엔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그 민주당이 임 교수 칼럼을 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고발을 했다가 취하를 했잖아요. 그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긴 했는데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하지는 않았는데요. 임 교수는 민주당은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저희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하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들려요. 근데 민주당은 임 교수가 그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었던 점을 문제 삼아서 이 칼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명을 냈었죠. 네, 민주당은 처음에는 안철수를 명시했다가 나중에 특정 정치인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임 교수는 지난 14일 안철수 캠프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아는 분이 이름을 넣은 것이고 캠프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잖아요. 네, 언론중재위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정한 공정한 보도 논평을 위반했다고 한 건데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고발을 취하했지만은 여권 지지층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군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돌면서 두문불출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라서 불가피했는데요. 혹시 감염될까봐 수행 인원은 확 줄였지만 가죽 코트로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가죽 코트 차림으로 설명절 공연 관람 이후 22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당 주요 인사들이 김 위원장 뒤를 따랐는데 규모가 예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당 간부들 70여 명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김여정 없이 최룡해, 박봉주 등 18명만 수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평양 중심으로 외부 접촉이 적은 핵심 인물만 엄선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선절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거의 공포 수준에 가까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최고 존엄은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평소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방역에 예민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년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 곳곳을 소독했고 펜도 자체 준비한 것만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떼내서 검찰의 힘을 빼려는 추미애 장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부산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 즉 기소에 복무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부터 강조한 공판 중심주의에 따르면 소송준비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도 해야 한다며 이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오는 20일을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추 장관의 개혁안에 윤 총장이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격리됐던 우한 교민들을 웃는 얼굴로 환송해주던 충남 아산 주민들. 실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고 관광지고 사람 발길이 뚝 끊긴 현장을 보시면 이분들이 견뎌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버스가 줄지어 경찰인재 개발원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퇴소했던 366명에 이어 2차 전세기 편으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34명이 퇴소하는 겁니다. 최종 검사에서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와 퇴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산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수막을 들고 교민들을 환송했습니다. 내일 정부 지원단 111명이 퇴소하면 아산과 진천의 격리시설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몰살 직전입니다. 어렵습니다. 가게에 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주말인데도 관광지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사람 있는 곳은 진짜 큰일이요. 현충사 등 아산 지역 9개 관광지의 주말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81%나 줄었습니다. 운영온천 인근 호텔들도 2주 만에 450실이 예약 취소됐습니다. 50년 넘게 지역을 지켜온 빵집은 손님 발길이 뚝 끊기자 빵 만드는 양을 30% 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여기 다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오늘 뭐 개시를 못했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지. 정부가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개강을 코앞에 둔 대학가도 고민입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7만 명이 넘고 상당수는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실질적인 격리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교육부, 휴학 권고, 원격 수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건물 정문에 5개 언어로 코로나19 안내문이 붙었고 출입문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이 넘는 이 대학에선 개강을 2주 미루고 이 기간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 입국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고민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자 문제라든지 한국어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기숙사 격리를 마냥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다가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대학들마다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1학기 휴학을 안내하고 중국에서 체류 중인 학생은 원격 수업 등을 택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입국한 유학생들은 14일간 기숙사나 원룸 등 공간에서 자율 격리 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은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 카드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강을 연기한 학교는 전국 181곳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한 봉준호 감독이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취재진으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은 봉 감독, 답례도 사관왕다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께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배려의 화답을 보냈는데요.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둘러맨 봉준호 감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든 봉 감독. 먼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미국 아카데미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긴 일정이었는데 홀가분하게 이제 마무리돼서 기분이 좋고요. 이제 조용히 원래 본업인 또 창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선배와 동료 감독들에 대한 배려를 담은 수상 소감으로 눈길을 끈 봉 감독. 오늘도 국민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사실 아까 박수를 쳐주셨는데 되게 감사하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국민분들께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들과 제작진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아카데미 수상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최초 아카데미 수상 소회와 후일담을 밝힐 예정입니다. 봉 감독은 이어 20일 청와대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오찬을 함께합니다. 작년 5월 칸에서 시작해 올해 아카데미까지 석권하면서 기념비적인 마침표를 찍은 봉 감독. 이제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눈다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에도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겠고 이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눈은 충청과 호남에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살펴보시면요. 충청과 호남에 많게는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는 1에서 5cm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은 내일 밤까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낮에도 영하 4도로 종일 춥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살펴보시면 철원이 영하 10도,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철원이 영하 4도, 대구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심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다시 파란색. 역대 대통령의 색깔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선거 때마다 수많은 정당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상징색도 그때마다 바뀌었죠. 최근엔 이 색깔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당의 주황색 가로채기는 대기업 갑질과 저희는 약간 조공 쪽입니다. 저희는 비비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범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은 밀레니얼 핑크라는 색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포용적인 색이라는 의견과 애매한 색깔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색깔이 달라지면 정치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이미지만 앞세우는 미술 공부보다는 막말 안 하도록 국어 교육, 또 깨끗한 인물 공천하는 윤리 교육,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 교육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